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박홍주입니다. 오늘 저는 어, 최근에 일직선 난청에서의 청각 재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선 난청에서의 청각 재활의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중에 어느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공 와우에 비해서 인공 중이는 상대적으로 좀 늦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 인공 중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선생님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중위가 언제 필요하고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고된 여러 리터러처의 내용을 과 저의 병원에서의 경험을 소개시켜드려서 이러한 두 가지 청각 재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싱글 사이드 데프에서의 청각 재활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먼저 인공와우를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게 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보청기나 아니면 골도 보청기를 이제 환자한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왜 생기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소아하고 어른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른에서 잘 들으시다가 이제 갑자기 서든 히어링 로스나 뭐 트라우마나 메니엘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어른은 생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말을 이미 배웠던 거고. 소아의 경우에는 한쪽에 못 듣는 경우에는 어른하고 다릅니다. 저희 병원의 결과에 의하면 한 60, 70, 60% 정도에서는 코클리아 아노말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클리아 너브 데피션시 환자가 많고요. 그래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좀 다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싱글 사이드 데프의 문제가 뭐냐? 결국은 한쪽을 못 듣게 되는 게 문제죠. 한쪽을 못 들으면 그쪽에서 오는 소리도 못 듣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리가 한쪽에서만 들리기 때문이죠. 잘 들리는 쪽에서만.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시끄러워도 잘 못 듣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 사는 게 이제 적당히는 들으지만 사는 게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들으려고 하면 노력을 하려면 너무 힘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필수적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소아에서야 당연히 양쪽 대포에 비해서 괜찮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죠. 두 가지 옵션은 일단 한쪽의 소리를 잡아서 반대쪽 잘 듣는 쪽에다 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못 듣는 귀는 놔두고 잘 듣는 귀에 소리를 전달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보청기를 쓰거나 아니면 본 컨덕션 히어링 애들을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인공와우는 결국은 손상된 귀를 살려서 다시 잘 듣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두 가지하고는 아무래도 다른 좀 더 고차원적인 장점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쉽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보청기를 보면 왜냐하면 수술을 안 해도 되니까 그 보청기의 단점은 양쪽에다 보청기를 껴야 되는 게 단점이죠. 안 끼던 사람이 양쪽 끼려면 싫죠. 그렇지만 양쪽을 끼게 되면 못 듣는 거에 소리를 들으니까 좋지만 반대로 잘 듣는 귀에다가 보청기를 끼게 되면 원래 잘 듣던 귀에 어느 정도 손해보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싫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못 듣는 쪽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되겠고요. 이 두 개를 양쪽을 다 끼워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못 듣는 쪽에다만 수술을 해서 보온 컨덕션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모에서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 보청기가 힘이 엄청 세서 소리를 크게 진동을 전달해 주면 좋은데 이 골도 보청기 힘이 약해서 보청기가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귀찮은 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소리를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죽은 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소리를 잘 듣는 쪽에 해서 하면은 이제 장점은 못 듣는 쪽의 소리를 잘 듣게 되니까 장점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단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은 손상되어 있는 귀를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노럴 히어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디렉션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양쪽에 서메이션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스퀘치나 이런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시끄러운 데서 저 잘 듣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듣는 쪽에, 그러니까 못 듣는 쪽에 소리가 올 때는 그거를 잘 들을 수 있지만 거꾸로 못 듣는 쪽에다가 보청기나 히어링 에이드나 바하를나 뭐 본브릿지를 해서 그쪽에 소음이 오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 보는 거죠. 없는 힘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11세 남아가 왔는데 어릴 때부터 못 들었습니다. 한쪽을. 그랬더니 CT를 찍었더니 여기 보니 커넬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너브를 MRI를 찍으면 이제 너브가 이렇게 굉장히 없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이게 코클리아 너브인데 이게 페이셜 너브고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인공호흡가 의미가 없겠죠. 신경 자체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경우에는 크로스 보청기나 본 브릿지를 해야 되는데 크로스는 양쪽을 껴야 되니까 이제 외모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본 브릿지를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바하 테스트라고 이제 먼저 이 헤드밴드를 껴서 얼마나 잘 듣는지 해보면 못 듣는 쪽이 이제 왼쪽은 거의 못 듣는데 바하 테스트를 해서 해보면 이쪽에서 굉장히 잘 듣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이 62dB로 많이 소리만 듣는데 디스크리미네이션은 0%인데 이 바하 테스트를 해서 이쪽을 사용하게 되면 84%까지 올라되고 실제로 이제 본 브릿지를 할 경우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96%까지 이제 왼쪽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의 경우에는 원래 잘 들으시다가 1년 전에 서든 히어링 로스로 청력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양쪽에 있는데 오른쪽을 보는 60dB이지만 디스크리미네이션이 굉장히 안 좋으시죠. 그래서 이제 MRI 찍어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너브도 꽤 이 페이셜 너브에 비해서 충분히 크게 있기 때문에 너브도 훌륭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CI를 권유를 드렸습니다만 환자가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바하 테스트도 해보니 그냥 본브릿지가 낫겠다고 해서 이제 본브릿지를 하셨는데 보시면은 이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보시면 안 했을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65dB를 줬을 때 0%인데 이제 본브릿지를 하게 되면 88%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본브릿지의 단점은 반대쪽 잘 듣는 귀보다 더 잘 들을 수는 없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 귀하고 거의 비슷하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크로스와 본브릿지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오른쪽은 못 들어서 왼쪽이 근데 이제 한 50dB 듣기 때문에 이 환자에는 바하 테스트를 해서 해보면 환자가 이 바하나 이런 본브릿지에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크로스를 선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 환자처럼 한쪽은 엄청 잘 듣게 되고 이 왼쪽을 못 듣게 되는 이분은 이제 바하나 이런 테스트를 하면 만족을 할 정도로 잘 듣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의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잘 듣는 쪽보다 조금 더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워낙 잘 듣는 쪽이 잘 듣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도 들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를 왔을 때 일단은 CI를 고려를 하지만 환자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CI를 선택을 못할 경우에는 크로스나 바하를 선택하게 하고 실제로 크로스와 바하를 헤드밴드를 쓰거나 아니면 크로스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걸 두 가지를 써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어느 게 더 좋다. 그랬더니 이제 그 결과를 봤더니 이게 이제 내용인데요. 크로스 보청기를 할 경우에는 이 파란색이 원래 잘 듣는 귀인데요. 그 잘 듣는 귀하고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잘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출력이 충분하니까. 근데 보온 컨덕션 히어링 에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래 잘 듣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브릿지나 바하의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다 만족을 한 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청력도를 봤더니 잘 듣는 쪽에 본 컨덕션을 보시면 크로스를 선택하신 분들은 다 30dB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쪽도 엄청 잘 듣는 건 아니죠. 근데 본 컨덕션 히어링 에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다 30dB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잘 듣기 때문에 약간 출력이 낮은 바하나 뭐 본브릿지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해도 충분하게 잘 듣는 거죠. 이제 한 분이 40dB에서 이 외모 때문에 아마 이걸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한 5년 정도는 잘 들으시다가 이제 최근에는 약간 떨어져서 좀 사용을 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잘 듣는 쪽의 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바하나 이런 이 본브릿지나 이런 기계의 출력이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습니다. 65,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 환자의 경우 왼쪽이 50dB입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은 데프고요. 그럼 이 환자한테 바하를 했을 경우에는 기껏해야 70, 크게 봐서 70dB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들을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이 사람이 기껏해서 50dB에서 70dB 이 작은 소리를 40, 예를 들면 내가 30dB부터 90dB까지 듣고 싶으면 60dB의 다이나믹 레인지, 60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이 15dB 안에다가 꾸겨 넣어야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 듣는 쪽의 청력이 최소한 바하나 이런 본브릿지 경우는 한 30dB는 돼야지 그때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한쪽에 완전 싱글 사이드 데프고 한쪽이 보온이 뭐 20, 30dB 이내로 굉장히 좋다. 그런 경우에는 뭐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한 30에서 넘는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크로스나 바이크로스 쪽을 바이크로스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사이드 데프에서 이제 첫 번째로 당연히 CI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의 경우는 여자 62세 환자고 왼쪽에 5년 전에 서든 히어링 로스로 못 듣게 됐고, 예, 이것저것 다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인공호흡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MRI를 당연히 찍어봐야 되겠죠. 어쿠스틱 베스트럴 슈바노마가 있는지도 보고, 너브가 얼마나 굵은지를 보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안면 신경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굵기의 청신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잘 들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오른쪽은 잘 들으시고 왼쪽이 많이 나쁘신데 5년 전에 나빠졌지만 신경은 굉장히 굵기 때문에 수술을 한 다음에 저희 병원에는 이제 수술한 다음에 아마 태어날 때 이제 시간만 되면은 바로 착용을 시작하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9일밖에 안 됐는데 거의 100% 알아듣습니다. 96%의 보청기를 인공호흡을 한 다음에 96%의 65dB의 사운드에 대한 96%의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말을 배웠던 분들은 그냥 수술을 하시면 굉장히 단기간에 이렇게 쉽게 적응을 하시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고 2010년 10년 전에 보고에서 아주 좋은 보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싱글 사이드 데프 환자한테 크로스, 바하, 그다음에 CI 이 환자들을 다 이제 비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제 못 듣는 쪽에다가 사운드가 들어가고 잘 듣는 쪽에 노이즈가 들어간 거죠. 이거는 아주 이제 장점이 되겠죠. 수술한 다음에 장점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귀로 소리가 들어오면 이걸 잘 못 들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경우에는 10%, 20%밖에 안 되지만 크로스 보청기를 하면 그게 한 3, 40%로 오르게 되고요. 바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조금 이거보다는 오르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면 훨씬 더 당연히 오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운드와 노이즈가 앞에서 같이 들릴 때, 이제 이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잘 듣는 귀에서 다 듣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죠. 물론 잘 듣는 쪽에 사운드가 들어오고 못 듣는 쪽에 노이즈가 들어오면 이때는 다 잘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잘 듣는 쪽에 스피치가 내가 듣고 싶은 사운드가 들어오고 잘 듣는 쪽에 노이즈가 오는 게, 이게 이제 이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이 세 가지 방법인데, 그 경우에서 인공호흡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컬리제이션은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노럴 히어링이 안 되기 때문에 크로스나 바하를 해도 결국은 로컬리제이션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잘 듣는 데로 들어오면 잘 듣는 귀에서 양쪽의 소리를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양쪽을 다 듣게 만들어야지 둘 간의 차이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로컬리제이션은 인공호흡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의 장점은 켜면은 이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이명이 원래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인공호흡을 끄면 다시 또 이명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명까지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가 결국은 가장 좋은 선택의 방법이 되겠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크로스 보청기나 본 컨덕션 히어링 로스가 되겠죠. 컨제니탈의 경우에는 너브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고려를 해서 이 경우에는 인공호흡가 안 될 거고, 만일에 인공호흡가 한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히 많은 환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데이터가 없지만 가능하면 어릴 적에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어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인공중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중위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운드 브릿지가 이제 인공중위죠. 그래서 이 안에 조그만 FMT라고 이 조그만 이 자석이 이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리 뉴럴 히어링 로스에서는 인쿠스의 롱 프로세스나 쇼 프로세스에다가 이걸 하게 되고, 이 바깥에는 이렇게 조그만 스피치 프로세스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컨덕티브 히어링 로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라운드 윈도우에다 직접 바이브레이션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 코클리아를 자극을 해서 잘 듣게 만드는 이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센서 뉴럴 히어링 로스 환자가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 더 잘 듣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청기를 보시면은 상당히 보청기를 껴서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보청기로는 이제 4kg가 잘 안 나오죠. 옛날에 초기에는. 요즘은 이제 4kg까지 증폭이 잘 되는 보청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차이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사운드 브릿지를 이제
귀 안에다 물을 넣고 사운드 브릿지 그 FMT를 넣어서 하게 되면 이제 직접 환자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해봤더니 이제 이게 보청기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이 인쿠스의 쇼 프로세스에 걸고 했는데 결과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말하는 게 소리가 자연스러운 건 굉장히 좋다. 그렇지만 더 크게 들리지는 않는다, 보청기보다. 그 다음에 이명도 이걸 사용할 경우는 많이 없어서 좋다. 그러니까 이제 보청기보다 엄청 좋지는 않지만 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명도 없어질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VSB의 장점은 소리가 자연스러운 장점이 있고요. 귀를 막지를 않지 않습니까? 보청기를 사용할 때는 귀를 막아야 되니까 불편하지만 그 다음에 피드백이 없고 디스토션도 상당히 적습니다. 외관이 안 보이겠죠. 귀 뒤에다가 이 스피치 프로세스만 놓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단점은 VSB도 출력이 보청기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청력이 너무 나쁜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이 인공중위는 센서리 뉴럴 히어링 로스 환자에서는 웨이도염이 너무 심해서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청기보다는 훨씬 더 큰 장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청기와 단순히 경쟁 상대이지 이게 더 뛰어난 것은 없다. 이게 상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들리어 임플란트는 조금 비싸고 그 다음에 수술이죠. 그래서 수술에서 문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인펙션이나 이 말펑션에 대해서 재수술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장점이 있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작용이나 이런 단점을 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 소리의 자연스러움과 편리함 이런 거를 이제 추구를 하신다면 그걸 하면 좋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소리가 약하냐면 사운드 브릿지도 출력이 85데시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우리 보통 히어링 에이드는 13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워풀한 것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난청이 심한 사람은 이 바이브런트 사운드 브릿지를 하게 되면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 이 정도의 청력이면 한 50까지는 되는 거죠. 왜냐하면 50에서 85까지는 35데시벨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더 뭐 예를 들면 30부터 내가 듣고 싶으면 30부터 한 90까지의 소리를 이 45 정도에다가 컴프레션을 해줘서 듣기만 들으면 들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70데시벨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기껏해야 15데시벨밖에 안 되니까 모든 30에서 90까지의 소리를 기껏이 15데시벨에다가 컴프레션을 넣어봐야 환자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현재 인디케이션은 이제 70데시벨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 만들 때 사운드 브릿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을 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손상이 돼야 되고 그 당시에 또 이 착용의 청각 재활이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바뀌어져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효과가 제한적이면 보청기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사운드 브릿지에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결국은 웨이도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예를 들면 이제 웨이도의 모양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청기가 충분한 출력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이런 사운드 브릿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운드 브릿지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센서 뉴럴의 CI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보청기에 효과가 없는 분들은 수술하시면 뭐 다 잘 되는 거는 누구나 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인공중에 또 가장 중요한 장점은 컨덕티브 히어링 로스가 되겠습니다. 수술에도 해결할 수 없는 일반적인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보청기는 이 AV 갭을 뛰어넘어서 증폭을 해야지 되기 때문이죠. 이 환자의 경우에는 AV 갭이 굉장히 큽니다. 수술도 여러 번 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더 이상 수술은 죽어도 하기 싫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잘 들어야 되니까 이제 오신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보청기를 껴서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120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AV 갭을 넘어서라도 여기서 이만큼까지 거의 한 50 dB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청기를 이용해서 리해빌리테이션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 커넬 다운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이 소리가 새지 않게 그걸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보청기를 잘 몇 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셔서 결국은 이제 사운드 브릿지를 한 것이죠. 사운드 브릿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커넬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에서 플랩을 다 스킨을 다 들어올리고 여기 이제 라운드 윈도우를 익스포저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FMT를 놓고 그 사이에다 카트리지를 넣어서 이 소리 전달이 잘 되게 하면 이 분의 경우에는 이제 왼쪽을 수술을 하셨는데요. 이 파란 걸 보시면은 AB급이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사운드 브릿지를 하게 되면 있는 보온 컨덕션보다 더
약간의 오버클로저가 되면서 아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청기도 당연히 들을 수 있죠. 비슷하게 돼 있어도 오른쪽도 보청기를 사용을 하시는데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장점이 여러 가지 물리 나오거나 이런 해결하는 거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청기가 웨이도가 이렇게 커넬 다운을 했으면 크기 때문에 웨이도를 꽉 막아서 충분하게 소리가 새지 않게 만들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운드 브릿지가 뭐 바하나 이런 것보다 출력이 더 세니까 15dB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컨덕티브 히어링 로스에서는 현재는 보험 기준에는 없지만 이게 들어간다면 아주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보청기도 되겠지만 보청기를 낄 수 없게 웨이도가 너무 크거나 웨이도 염이 생겨서 보청기를 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분들한테는 좋겠죠. 그래서 캐버티 프라브럼이 있는 경우나 이관 기능이 장애가 돼 있어서 아무리 수술해도 어차피 안 될 사람들,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관 기능이 정상이면 아무리 청력 개선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이제 저 같으면 한 2번은 시도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인공 중이는 센서리 뉴럴에서는 웨이도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청기보다 좀 장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오디올로지컬리하게는 크게 차이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 인공 중이는 소리의 자연스러움이나 여러 가지 외모나 이런 게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그걸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50dB 이상으로 나쁠 경우에는 결국은 인공중이가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인공중이 사용하다가 보청기 또 사용하다가 인공화우로 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나쁠 경우에는 장기간 인공중이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보청기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나빠지면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나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사이드 데프 환자의 경우는 소아일 경우에는 아노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야 되고, 어른의 경우에는 인공화우가 최선의 선택이 되겠고,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력이 많이 나쁠 경우에는 크로스를 더 추천을 하는 게 좋겠고, 청력이 굉장히 한쪽 좋은 쪽이 청력이 좋을 때는 크로스나 본 컨덕팅 히어링 에이드나 어느 쪽이든지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는 양쪽을 못 듣는 분에서는 당연히 보청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한쪽을 못 듣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생활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청각 재활이 가능하고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중위도 이게 장단점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인공중위의 그 장점을 충분히 이해를 한 경우에는 환자를 잘 선택을 해서 인공중위를 시술할 경우에는 환자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근에 청각 재활에 대한 최신 지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이 선생님들께서 난청 환자를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